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해 보자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하루에 4시간 분량의 거를 저 녹음을 떠 가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게 나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거를 지금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네네. 음. 근데 이게 지도를 해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못 깨달았다가 또 저렇게 얘기하면 깨닫는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내 입장에서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약간 좀 방향만 음 좀 이렇게 보는 각도를 다르게 설명한 거거든요. 네. 음. 근데 또 그분한테는 그 설명이 또 이렇게 인용이 되면 그 네. 설명이 깨닫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설명이 깨닫고 네. 그래서 그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저번에 한 얘기랑 똑같은데' 아닌데요. 저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아 네. 주제는 똑같아요. 네. 주제는 뭐가 똑같냐면 부처의 깨달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론을 세우는 게 많이 있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칠각지 하여튼 37조도품 해 가지고 네. 여러 개를 이렇게 좀 이론화해 놨잖아요. 체계화해 놨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깨달음의 핵심은 뭐냐 이거야. 네. 음. 그 핵심을 알았을 때 이제 나머지 것도 인제 자연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네. 그거는 부처가 12연기를 깨닫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개된 논리들이거든요. 네. 12연기가 첫 번째예요. 네. 부처님도 "나는 12연기를 깨달았다." 그런 거고. 네네. 근데 12연계 중에도 그러면 거기서도 또 인제 그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명색하고 유깁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네. 음. 근데 명색과 유깁은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뇌 속에서 명색과 유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전부 홀로그램이더라는 거예요. 네. 응? 네네. 우리 사과했을 때 사과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 홀로그램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거는 전부 공이더라. 이거예요. 네. 뭐 그냥 핵심으로 얘기하면. 네. 음. 그러니까 요거를 또 부처가 또 다른 말로 일체가 12입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12입체라는 거 유깁을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유깁에 저장되는 내역은 명색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런데 그 유깁의 일체가 12입처인데 12입처 전체가 다 공이더라 이 말이야. 예. 그 얘기는 일체는 공인 거예요. 그래서 공을 모르면 불교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공을 아는 게 우선 아공, 법공이라도 체험을 해야 돼. 네. 그냥 99.9999%가 물질의 99.999%가 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공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증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인 거예요. 예. 그건 바른 수행법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수행법은 아니지만 깨달음과 관련돼서는 전혀 관련 없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불교서적을 쭉 읽고 있다면. 네. 그래서 가슴명상 기초 종합변 쪽으로 들어오면 아공, 법공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러한 체험이라도 있어야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 뭐냐. 예. 음. 근데 우리 몸이 왜 그럼 공으로 느껴지느냐 이거야. 그거는 우리 뇌에서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기 때문에 뇌에서 홀로그램을 우리가 작동 못하게 하는 순간에 우리 몸은 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러한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명색과 유깁을 끝까지 파고들어라. 이게 뚫어지면 12연기 뚫어지고 12연기 뚫어지면 사성제 뚫어지고 사성제 뚫어지면 팔정도 뚫어진다. 네. 명색유기 그냥 12연기 중에 안에 그냥 무명행식 명색유기 촉수애치유 생로사 이렇게 하면 이어가지고 쑥 지나갔다. 죽어도 못 깨달는다. 부처 안 된다. 네. 예. 근데 지금 명색유기 설명하는데 별로 없고 맨 뭐 공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물질의 99.999%가 과학은 불교편이다.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지금 기독교는 망하지만 우리 불교는 더 흥한다. 뭐 이러면서. 네. 근데 깨달음이 10,000명 중에 1명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뭘 흥하기는. 예. 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불교 그러니까 그 부처가 이렇게 추구했던 거에서 네. 거와 그다음에 추구한 다음에 얻어진 거하고의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예. 부처는 일단 생로사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생로사를 끝까지 안 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12연기도 보면 생로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무명이 명으로 바뀌면 이제 쭉 가면 생로사도 해결되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로사 해결을 자기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12연기를 통해서 생로사는 왜 생겼는가를 먼저 본 거고요. 예. 그 무명으로부터 생긴 거잖아요. 쭉 흘러가는 거 보면. 네. 그냥 앞에다 무명 붙이면 돼. 무명행, 무명식, 무명명색, 무명유기, 무명촉, 무명수, 무명애, 무명티, 무명유, 무명생, 무명노사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다음에 또 깨닫고 나면 이제 생로사가 해결되는 거는 무명에서 앞에 물을 띄워버려. 네. 명행, 명식, 명명식, 명유기, 명촉, 명수, 명예, 명지, 명유, 명생, 명루사. 불교 끝난 거예요. 네. 이거 그러니까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명행, 명식, 명명생, 명령에서 명노사까지 나가잖아요. 네. 이거 하기 위해서 팔정도 하는 거예요. 네. 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명생유기. 네. 아. 그래서 명색유깁에 들어가 있는 무명명색과 무명유깁을 뭘로 바꾸는 거냐? 명명색과 명유깁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치훈에서 오법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예요, 이제. 네네. 그래서 부처는 이렇게 이제 끝까지 생로사를 안 놓친 사람이고요. 네. 음. 두 번째로는 그 한 번 증득하면 끝내야지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건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그 뭐 무수초정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들어갈 땐 좋았는데 나오니까 또 도루묵이더라.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차제적인 그런 거 아닌가요? 나오면 도루묵 아니에요? 네. 목욕탕 갔다 나오면 좋지. 근데 또 뭐 2, 3일 지나면 도로 떼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처 제자들이 부처가 아니라고 선언한 거를 하면서 자기는 부처 제자라고 하니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구차 제자가 한번 들어가면 네. 나와도 그 유지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음, 없어요. 그 근데 부처는 선생님. 부처는 근데 이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 네. 현실이 아, 예, 어쨌든 간에 예. 이거는 부처의 끊임 저 뭐야 그 부처의 그 핵심 사상이요. 아, 그렇죠. 구체제정만으로는 아무리 반복한들 끝이 없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걸 외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외도를 하면서 부처 제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큰 산을 계곡에 들어가부터 버비적거리지 말고 큰 산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은
계곡에서 가지 쳐낼 게 다 보인다고. 근데 네. 이런 생각 없이 가서 계곡에다가 구차대장 하면 구차대장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예. 음. 그러면 30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둥이처럼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는 수행자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 음. 그분들은 아마 지금 저 알라나 깔라나 선생한테 가서 무술처 좀 배우면 거기 가서 제자 됐을 거예요. 예. 근데 부처는 나왔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거기 있을 겁니다. 왜? 지금 구차 재정을 하면서 계속 나와서도 그 유지가 안 되는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가슴 아프더라도 들을 건 들으셔야 돼. 예. 뭐 이건 뭐 제가자나 뭐 수행자나 똑같아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네. 진짜 자신 있게 "난 아니요. 난 유지가 돼요." 하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빨리 공표해 주시고요. 아니면 빨리 바꾸세요. 이게 첫 네. 번째 생로사, 두 번째 그 무수처정에서 있었던 그 사건.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이 깨닫고 나서는 이분의 그 깨달음의 그 어떤 핵심이 뭐냐 하면 그 내용적으로 보면 뭐 명생육임제 이런 거지만 어떤 그 특징적으로 보면 그 기존의 지금 부차제정도 그렇고 옛날 뭐 인제 그 무술처정이니 뭐 비상비비상처정도 그렇지만 생각이 제해진 채로 그냥 그 선정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사유를 통한 명상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분의 핵심 사상인 팔정도에도 보면 앞에 정정이 제일 끝에 나오고 제일 처음에는 정견이 나와요, 정견. 네. 두 번째 중요한 게 사유로 보는 거예요, 정사유. 그러니까 정견과 정사유가 없이 맑은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깨끗한 물에 목욕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의 그러니까 이분은 그 선정보다는 지혜를 더 먼저 한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보다는 지혜를 더 중시한 분이야. 이분 특성이 그래요. 이분 뭐 아름다운 마음이 더 중요한 건지 뭐 지혜가 더 중요한 건지 그건 나중 얘기고 하여튼 이 부처의 특성 수행의 특징은 아름다운 마음보다는 지혜를 더 중시한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 잘못하면 지혜와는 상관없는 짓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응? 음.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지혜 밑에 아름다운 마음을 둔 거예요. 우선 지혜에 들어봐야 돼, 아름다운 마음도. 지혜가 없는 아름다움은 이 양반은 노 땡큐예요.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배격한 건 아니에요. 더 우선순위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사무량심이에요. 음.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공이요, 공. 네. 공을 증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부처님은 그 당시 외도하고 엄청나게 갈등을 겪은 사람이에요. 네. 브라만 이쪽 분들하고. 네. 이분들은 막 까르마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고행을 통해서 없앤다고 그러고 막 지금도 가면 있잖아요. 그분들 막 한쪽 다리 들고 막 서 있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그거는 고행을 통해서 까르마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네. 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가지고 수행의 중심은 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 그 중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공은? 잠깐만요. 이제 공인데 네. 이게 공을 먼저 깨달는 걸 하라 이거야. 그 당시로 들어가 봐야 돼. 그다음 가지고 까르마 없앤다고 막 창으로 자기를 찌르고 막 부리를 걸어 다니고 음. 막 물구나무 서서 막 죽을 때까지 서 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걸로 음. 판단하면 안 돼. 네. 지금 불교하면 당연히 공이죠.
네. 예. 그 당시 수행의 중심은 공이 아니고 다른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까처럼. 네. 어. 그래서 그 지금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알든 모르든 공을 한다고 그러지. 네. 그런데 명색과 유깁에 근거한 공이 아니라서 문제라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명색과 유깁에 근거하지 않은 공. 그러니까 일체가 12 음. 입처인데 네. 여기에 12 입처가 아닌 곳에 가서 바깥에 있는 물질들이 99.99%가 양자역학이 얘기하는데 공이라더구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 바깥에 있는 저기는 일체에 들어가는 거 아니요. 교차가 네. 얘기하는 일체는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12 입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불교 수행을 할 때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일체는 12 입체. 그래서 12 입처만을 가지고 불교는 뺑뺑이 돌린 거지 그 바깥에 거는 뺑뺑이 돌리지 않고 그건 무기로 내비둔 거예요. 네. 바깥에 얘기하는 사람은 쫓아가지도 않고 부처의 12 입처를 인정하고 들어온 사람하고만 얘기한 거예요, 부처는. 음. 근데 무슨 바깥에 물질이 뭐 12.99 뭐 99.99%가 공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부처 제자가. 부처는 네. 12 입처 안에서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일체가 12 입처라는 얘기는. 네. 얘기 주제를 정해 놓고 한 거예요, 부처는. 나는 나의 세상은 12 입처니까 그 바깥에 거는 나하고 얘기도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아 네. 아싸란 거예요. 예. 음. 인식작용, 의식의 인식작용 그 안에서만 쇼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내가 불교를 공부해서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일체는 12 입체가 그런 얘기요. 예. 음. 그렇죠. 음. 그다음에 이제 중도지, 중도. 중도라는 건 생활 양식일 수도 있고 뭐 깨달음의 인제 그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중도라는 것이 그 이 그 유깁의 그 홀로그램이 이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잘 들어 주셔야 돼 이게. 근데 홀로그램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있다고 하기에는 없는 거죠. 네. 없다고 하기에는 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앞에 불교 수행의 중심이 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공도 아니고 공 아닌 것도 아닌데 그 앞에 있는 공은 뭐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네. 공하고 중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아까는 공이라고 했는데 네. 중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중도는 공이 아니지.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네. 공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이게 제일 경우요.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처음에는 막 미우는 게 많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음. 결국은 이걸 넘어서질 못한다고. 맞아요. 음. 저도 한동안 공과 중도가 똑같지 않은 줄 알았다가 얼마 전에 음. 네. 음. 근데 하여튼 이게 모든 게 사유와 공과 중도가 12입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자, 바깥에서 어. 우주랑 막 하면서 불교 얘기하지 말고 예. 불교와 우주, 불교와 뭐 우주 뭐 이러면 벌써 날 샌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으로 들어오기에는 날 샜다 이 말씀이죠. 부처는 12입처 외에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뭘 자꾸 뭐 12입처를 왜 얘기를 하냐, 바깥에 걸 왜 얘기하냐고. 음. 벌써 제목 보다가 날 샌 거요. 네 그러네요. 뭐, 뭐 부처와 뭐 우주 뭐 양자역학. 이 말씀 날 샌 거요. 예. 양자역학이 명색과 유깁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면 그건 괜찮지만, 네. 예, 그건 아닌 거요. 네 자, 그래서 맞아요. 중도라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홀로그램 얘기를 했잖아요. 네. 홀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네. 그러니까 색즉시고 공즉시색이요. 네네.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있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공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완전 공이 아니라서 100%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손으로 치면 그냥 휙 지나가잖아요. 뭐 있는 것 같으면 걸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막 딱딱 여몽환포형만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꿈이라는 게 깨어나면 공 맞잖아요. 네. 그렇죠. 꿈이 그러면 없는 거요? 있는 거요? 이게 중도인 거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전부 이게 근데 그거를 해나가는 건 사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유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유 없이 그 의식 상태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밝은 물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선녀탕에 내려온 선녀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아무가 없어요. 그건. 그러는 단체들도 많고요. 뭐 힐링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유 체계를 개발하지 않고 네. 이렇게 감성 의식 상태만 맑게 해놓는 거 텅 빈 뭐 이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쇼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그러면서 난 그냥 연명만 해나가다가 그냥 별탈 없이 살다가 죽을래요. 그냥 뭐 좀 괴로운 일 있으면 그냥 힐링하고 정화하고 해서 또 감기 나으면 또 열심히 살다 감기 또 걸리면 힐링하고 정화 감기약 먹듯이 그게 아니고 나는 한번 끝까지 파고들어서 한번 깨우쳐 보겠어 하면은 12입자 안으로 사유로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그냥 선정만 하는 거고. 그래서 원체 우리 한국은 그 가나선이 대세다 보니까 네. 불교라다 부처님의 그 사유에 의한 거와 이목구도 그 사유이지 않냐 뭐 이렇게 동시하는데 이목구는 사고 체계가 없잖아요. 그쵸. 사유를 하면 이목구는 성공을 못하죠. 그냥 단순한 문장이지 그게 무슨 사유요 그게 정사유요. 그거 정견도 사유가 아니고 답이 안 나는 그건 거죠. 정견도 아니고 정사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목구는 예, 논리가 개입될 수 없는 건데. 그냥 싸마타예요. 싸마타. 그렇죠. 어. 팽을 붙잡아 두는. 네. 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내 생각이 잘못했으면 뭐 저한테 전화를 주시던가. 선생님께서 구차 재정을 주로 지금 흔드시니까 선불교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구차 재정 선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견성을 해야 돼. 견성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이게 공과 중도가 명사과 유깁에 위반이 안 돼요. 오히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홀로그램이라는 거. 네. 여몽 환포형. 그러니까 중도를 징득한 것이 음. 부처가 한 방식으로 사유로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죠. 필요하다. 12연기가 이게 사유 체계가 없이 이게 나오겠냐고. 이게 선정만 해가지고 이게 나오겠어요? 예. 부처가 깨달은 게 12연기야. 그럼 12연기로 그냥 딱 해놓고 얘기하자고. 그럼 이게 예. 사유 체계 없이 그냥 선정만 탁 하니 맑은 하늘만 탁 의식만 가지고 이게 나오겠어요? 아니죠. 안 나온다니까 사유 체계 없이는. 엄청난 사유를 한 결과죠,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왜 12단계를. 부처 제자라는 사람들이 사유를 안 하냐고. 뭐 다른 제자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사유를 가르치고 말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분들이 하는 수행이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뭐 본인의 문제로 끝나지만 네. 그분들이 불교 지도자들이고 뭐 어디가 명상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불교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네. 그건 아니다라고 난 보는 거요. 부처 이름 빼고 가르쳐주면 나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제가 지난번 선생님이랑 녹음하고 맞지마 니까에도 좀 보고 했는데 어디에도 사유를 통해 깨닫거라 라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물론 제가 니까요를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어느 스승도 사유를 해야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 기억에 없어요, 선생님 말고. 근데 나는 부처의 팔정도가 맨 앞에 정견 정사유가 나오잖아요. 내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사유가.
예. 근데 그거 다 제쳐놓고 선정만 하고 있잖아요. 맨 끝에 정정만. 그러니까 정사유는 보통 제가 여지껏 선생님 말고 다른 데서 들은 거는 중도를 증득한 후 그 중도에 맞게 생각을 해라 모든 걸. 고 정도로만 얘기들 하고 있다고 정견 했거든요. 정사유 안에 정정이 들어가는 거요. 정정 안에 정견 정사유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깐요. 음. 그리고 그거는 결국 그 정정을 하는 거는 일체가 12입처이기 때문에 12입처를 뭔가 우리가 밝혀내려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아 일체가 네. 12입처요. 내 말, 예. 자, 그래서, 아니, 네. 그러니까, 예. 뭐, 좀 얘기를 더 좀 해나가야죠. 너무 이쪽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부처가 이제 수행하러 나오기, 그러니까 부처를 생각하기 전에 큰 산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네. 부처는 생로사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또 그 무수초정, 비상비비서초정에서 나왔는데 그걸 또 반복할 그렇게 무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이건 아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거를 자기 수행책에 껴놓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는 지금 그냥 부차재정 중에 그냥 무수유초정하고 비상비비상초정이 그게 그때 부처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맑은 의식만 있지 거기에 무슨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네. 나오면 그만이지 또 그것도. 네. 나 그냥 간단하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실 분은 그냥 전화로 주세요. 제가 저랑 통화하면 재밌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네. 음, 음, 음. 자, 그다음에 그 뭐 본성, 불성을 얘기하는데 일체가 12입처인데 12입처 안에 본성이 어디 있고 불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 팩트에 이렇게 제가 얘기한 팩트를 갖다 놓고 하지 않고 막연하게 막 불성을 막 휘두르고 아니면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대로 그냥 그러니 해가지고 뭐 반론이나 해보겠어요? 그 위대한 아니 부처님과. 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많이 봤어요. 음. 그런 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뭐나 그런 사람이면 또 하는 건 또 이먹고만 잡고 있다니까 두 분이 다. 네 사유는 안 한 건 맞아요. 의견은 좀 반대라 하더라도. 예예. 그러면 이게 불교 체계라는 게 전부 이게 정사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정견에 의한. 예. 일체가 12입처고 그 안이 공하다는 거거든. 이게 예. 정견이요. 이 말을 체계적으로 하면 이게 사성제 안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성제가 정견이다 얘기하는 건데 사성제 안에서도 그 안에서 보면 그 12연기법 안에 네. 12연기는 그 사성제 안에 없던데요. 고진멸도에서 집이 12연기요. 응? 아 예예예. 응. 그러니까 그 안에 12연기 안에 명생유기비 특히 거기서 유기비 이제 부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가 12입처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말을 흔드는 말을 하면 안 돼. 일체가 12입처. 그러면 그 부처 제자 아니야. 12입처 안에 무슨 본성이 있어. 그렇죠. 음. 자, 그래서 그 12입처 보면 내입처, 외입처 뿐이 없잖아요. 네. 그 무슨 본성이 있어. 없어. 음. 자, 그 다음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분의 그 깨달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사유가 그 엄청 들어갔다는 거죠. 기존 수행법에 비해서. 그 다음에 공이고 중도고. 그러면 공을 왜 집어넣냐면 지금이야 뭐 부처제자도 공을 잘못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에 대해서 이제 이견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뭐 저 수십 갈래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공이 왜 중요하냐면 26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 홀려가지고 세계에 꽂혀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세계. 네.
근데 부처는 그걸 공으로 돌려놓은 거야. 이 관심을. 네. 근데 그 공은 물질의 99.99%가 공이라는 그 공이 아니고 네네. 일체가 12입초고 12입초 외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없는 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건 12입초인데 12입초가 공하다는 거예요. 이 공이요. 예. 음. 그래서 사유, 공, 중도 이런 것이 부처를 이해하는. 근데 공하고 중도도 약간 헷갈려요, 사람들이. 공이 중도고 중도가 공 아니냐 그러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어떻게요? 홀로그램. 예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네. 그 홀로그램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가 정반대를 유무를 다 이렇게 중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중첩이 중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중첩이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서는 중도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우주는 우리가 바깥에 이 모든 세상은 하여튼 이게 다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공이고 중도란 말씀이죠. 그치. 근데 중도에 보면 공도 아니라고 그러면 공도 아니라는데요? 그러니까 그 공은 우리가 꿈을 깨어나고 보면 그게 공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꿈 자체는 이게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중도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과 중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라고. 조금 다르면서 같은 말이고 같으면서 조금 달라 공하고 중도는. 음. 현상에서는 음. 중도고 본질은 공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음. 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현상에서는 중도. 중도고 본질은 공이고. 예, 그렇게 봐야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래서 사성제를 보면은 사성제는 거기에 부처의 깨달음을 집약시켜 놓은 거고 그거는 나중에 완성된 거고 우선 깨달음 콘텐츠가 있어야지 그 체계가 세우는 거잖아요. 네네. 깨달음 콘텐츠는 그 안에 예, 고진멸도의 그 집성제가 바로 12연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네. 무명이 이렇게 집적돼 있다 이 말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정확히 하려면 사성제 팔정도보다도 12연기를 정확하게 알 때 사성제 팔정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왜 12연기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네. 음, 음, 음. 그럼 선생님 순서는 12연기, 공중도, 그다음 팔정도, 사성제 이런 거란 말씀이에요? 아니, 순서는 그거 아까 그거는 불교의 핵심 사상들이 사유, 공, 중도라는 거고. 아니 부처에게 있어서의 수행자로서 그 사람이 증득하고 그 수행자의 그 연대기적 과정에서는 12연기, 공중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12연기가 먼저란 말씀이에요? 중도를 본 것보다? 아니 무슨 그 사람이 생로사가 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생로사서부터 올라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생로사를 음. 놓은 적이 없어요, 부처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선생님 제가 정말 그 생각 계속 공부해 보니까 음. 그 미묘하게 선생님 말씀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을 거기에 맞춰 가면서도 기존의 내 생각과 뭐가 자꾸 안 맞는데 그 미묘한 게 뭐였냐면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행을 그만두고 앉아서 뭐 금성이 떴을 때 그때 중도를 문득 알았고 부처가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그 홀로그램인 거를 알고서 이게 대체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한 생각들이 일어나서 이게 실제처럼 펼쳐지는가를 사유해서 그다음에 깨닫고 나서 12연기로 정리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 과정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으로 금성을 보고 뭐 한지 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 말이 음, 맞다면 음. 부처가 결정적으로 중도를 깨달은 건 12연기로 깨달은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분은 중도를 깨달으려고 깨달은 게 아니고요. 생로사를 그
그렇죠. 물론. 그래서 생루사서부터 해서 한 거요. 그래서 문명까지 올라간 거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결론이 중도라는 거요. 공이고. 그 12연기 중에서도 유깁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체가 12입자라고 얘기한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찾아본 부처 일대기나 이런 일대기에 관련된 경전 부분에서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그 금성 떠오를 때 중도를 깨달았고 항상 그다음에 이제 12연기로 관했다는 게 나오는 그러니까 거 금성에서 있거든요. 깨달았던 게 뭘 깨달았다는지 나온 책이 있어요? 그거 중도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부처가 얘기했어요? 나 금성 봤을 때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 그러지 않았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는 후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이 중도다, 공이다, 얘기하지만 음. 그거는 1처가 12입처 6입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온 문제들이요. 중도라는 깨달음은 없어요. 근데 부처가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언어의 영매이지 말고 예. 어떤 현상을 깨달았는데 그 현상이 중도도라는 거요. 예예. 알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부처가. 그렇지, 나중에 붙인 거요. 예. 네이밍한 거죠. 중도라는 게 부처 이전에 있었던 건 아니죠. 응, 그래서 그 그거를 이제 용어가. 후학들이 이제 설명할 때에는 예. 수행 방식에 관련해서 중도 적용할 때는 수행을 할 때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니고 그 고락 중도로 해서 수행을 해라. 그냥 수행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 예예예. 그 법 진리라는 차원에서는 네. 일체가 12입처이기 때문에 12입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것이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색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예. 현상은 있는데 예. 요거가 중도라는 거요. 네. 그러니까 그 수행 방식과 진리라는 차원에서 두 군데가 다 이 중도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교리만 공부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수행 방식을 얘기한다고. 고행도 아니고 예예. 그래요. 예. 이렇게 하지 깨달음 자체를 얘기하는 건 나 별로 못 봤어요. 중도를 가지고. 네. 저는 선생님한테 하도 들어 갖고 이제 당연히 아니, 내 중간에 말고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해서 중도를 얘기하는 사람 있는 거 보라고. 수행 어이없죠. 방식에서 예. 맞아요, 고행도 하지 맞아요. 말고 예. 뭐야 쾌락도 하지 말고 예예예. 어, 그 중도로 하라. 얘는 수행 방식이지 진리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안 한다고. 그럼요. 그래서 그게 뭐 금성을 보고 깨닫고 깨닫기 이전과 깨닫고 난 후 앉아가지고 또 일주일인가 보름을 너무나 그냥 좋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최종 발표한 걸 보고 우리는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체계적으로 뭐 정리된 것도 없고. 네. 예. 금성 나도 그것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거 금성 별 떠오르는 걸 보고 깨달았다는데 그 깨달은 게 뭐 구체적으로 제시된 거 하나도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이분이 깨닫고 나서 최종 정리한 거는 12연기 사성제 8정도 네.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분의 깨달음의 정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죠. 음. 뭐 이것을 금성을 볼 때 그때 깨달은 건지 아니면 편안하게 앉았을 때 그때 이게 정립이 된 건지 그전에 정립이 된 건지 이거는 사실 핵심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언제 깨달았냐는 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네. 예. 깨달은 결과가 이렇게 이제 그분이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요. 자, 그래서 네. 됐습니까? 네. 음. 원래 생각이 난 게 좀 껄쩍지근해도 넘어가는 것도 그것도 지혜요. 그럼요. 여기서 선생님께 그 많은 질문으로 제 성에 차게 답을 낼 수는 없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음. 일체가 12입체예요. 뭐 금성 얘기할 거 없다고 지금.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그 12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아는 게 불교를 네. 시작하는 첫 단추거든요. 근데 네. 이게 12가지라서 외우기는 게 벅차 우선. 이게 초입자들은. 저도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나도 잘 못 외우는데 그냥 이거를 4단계로 나눠서 외워요. 그냥 저도. 아 그냥 무명하면 행식이 그냥 쫓아와, 행식이. 네. 행식이가 좀 약간 무식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명 행식이야, 걔 이름이. 네. 예. 그다음에 명생유기, 네. 예. 그다음에 촉수의 치유, 생로사 이렇게 4단계 끊어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끊는 게 그냥 뭐 끊어진 게 아니고요. 요렇게 또 단락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하다 아,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 12연기를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지금 12연기나 12연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부처의 깨달음을 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음.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촉과 육입 사이에 선을 쫙 그세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줄 쫙 끄면 이제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촉수의 치유 생로사하고 무명행식 명생유깁, 이거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음. 그런 게 어디냐고. 그냥 내가 경험으로 해봤을 때 뭐 불교 이론하고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촉수의 치유는 리얼타임으로 현재 벌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 지금 이 예. 순간. 네네. 음. 음. 그다음에 유기, 명색, 식, 행, 무명, 요거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들이요. 네. 그래서 요 무명행식, 명색, 유깁은 이전 거고요. 네. 촉수 HU는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요. 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거를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유깁 이전 거는 기억인 거예요. 기억. 네네. 이게 그 우리가 정념하잖아요. 정념. 네. 정념할 때 뭐 바른 기억이라고 그러죠. 네. 음. 그러면 그 신수신법이잖아요. 정념이. 네. 예. 요 무명행식 명색 유깁 요 내용들을 바른 기억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응? 네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바른 기억으로 돌려놓기 전에는 무슨 기억이라는 거요? 전도되고 틀리고 착각했던 기억들인 예, 거죠. 그렇죠. 바르지 못한 기억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한마디로 이건 무명이요. 네. 음, 그런 거요. 그러면 이 무명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 바르지 못한 기억이 들어왔느냐? 네. 깨닫기 전에 어떤 과거에 뭔 일을 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그때는 밝은 명지를 가지고 행했겠어요. 물, 뭐야, 공으로 보지 않고, 색으로 실제 있는 것 같은, 그 다음에 나도 있고, 막 세상도 있고, 막,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네. 이 세상도 있고, 나도 있고, 네. 여기 뭐 내 나도 생각이 나고 몸이 나고. 여기서 내 감정도 있고, 네네네. 출세도 해야 되겠고, 자식도 네. 벌어 먹여야 살려야 되겠고, 뭐 하면서, 네. 예, 죽기 싫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뭐 또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네. 응. 움직였다는 건 뭐요? 움직이는 건 세 가지뿐이 없어요. 부처가 봤을 때는 신구의. 네. 음. 이게 이제 삼업을 짓는 거예요. 행은. 네. 응, 응, 응. 그거 했죠. 그러면 그게 어디가 쌓였냐면 우리 시계가 다 쌓였다는 거예요. 시계. 네. 우리 의식에. 네. 예. 근데 쌓이는데 어떻게 쌓이냐? 명과 색을 가지고 쌓인다 이거야. 네네. 이름과 그 형상을 가지고 쌓인다 이거야.
네네. 어, 어. 그런 거 아닌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기억에 이름과 이미지가 없이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그럼 음. 명색은 그러면 어디에 가서 쌓이느냐 하면 우리 유깁 안에 가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유깁은 예, 6네이처, 6웨이처 이거인데 6웨이처는 바깥에 색성량 미촉인 거고 요 네이처는 그냥 뭐 그거에 따라 안입이 설신 뭐 이렇게 뭐 안 네이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어쨌든 유깁은 지금도 설명이 분분해요. 네. 음. 그래서 나는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네이처는 이거를 육군. 경험하는 나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럼 안 네이처도 있고 눈에서 경험하는 것도 있고 뭐 귀 쪽에서 경험하는 나가 있고 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안 네이처, 이 네이처 뭐 비 네이처 그러면 예. 예. 근데 나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기억을 총괄하는 놈이지 그게 기억 단위별로 가서 거기 별도 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예. 그건 그냥 식으로 빼더라 하더라도 이제 주체는 네. 예. 또 식은 또 명색과 육입과 관련돼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육입의 이 내입처를 명으로 보는 게 차라리 더 합리적이겠다. 두뇌 구조를 봐도 뭐 저 매입처에 따라서 무슨 뭐 그거를 경험하는 주체가 어디에도 없어요. 뇌에도. 네. 응? 네. 그런 거니까. 이게 명색과 유깁이라는 거는 이거는 뇌과학과 전혀 따로 놀 수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네. 예. 물론 이 뇌과학자들이라는 게 물질적인 두뇌만 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부처가 물질적인 뇌를 넘어서긴 했지만 물질적인 뇌를 무시하고 막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응? 네. 응, 응, 응. 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이렇게 저장돼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얼타임으로 벌어지는 건 촉수의 치유잖아요. 네. 기억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기억이. 네. 뭘 누가 보면 어머 나 저거 처음 보네 그러면 어떠다. 저거 내가 해봤는데 저거 맛있어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게 기억이 없는 거 한 사람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에 의한 맛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권유까지 해주잖아요. 네. 어.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계속 촉수의 치유를 가지고 저기 뭐야 명색 유입에 계속 새로운 정보를 넣어주는 거라고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일단 들어가면 또 기억이 되고 뭔가 또 그 다음에 무슨 액션 취할 때 또 이렇게 근거가 되고 네. 음. 그것이 음, 요러한 그 생각들이 리얼타임으로 일어나는 곳이 이게 해마요.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촉수의 네. 치유가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 움직이는 거는 네. 해마. 해마가 뇌과학에서 기억을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인데, 예, 관장하는. 기억인데 그 워킹 메모리를 관장하는데요. 네. 작업 기억. 작업 기억을 하는 거지. 예. 옛날 거는 끌고 와야 되는 거지. 작업 기억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음. 우리가 잘 때 이걸 얘가 다시 작업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돌려놔요. 네. 응? 네. 그러면은 촉수 엣지해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것이 이제 해마에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그 저장 하마해서 해마야. 네. 저장 하마. 네네. 해마. 그래가지고 네. 요거를 다시 명생 유깁에다 옮겨 놓는 게 이게 장기 기억이야. 네네네. 음, 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을 이렇게 우리 뇌에서 이렇게
이게 설계가 아니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우리 뇌를 설계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아메바가 어떻게 돼서 그분 그렇게 하고 나는 이쪽 길로 정한 사람이야. 네. 아메바가 뭐 아메바로 계속 사시고 냉철할 땐 냉철해야 돼요. 예. 네. 음.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저기 촉수의 치유는 뭐 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촉이라는 거는 3사 화합이라고 그러죠. 예. 네. 그거는 이제 그 근식경 병식. 이렇게 합쳐 가지고 근데 3사 화합이 됐다는 거는 우리 눈에 비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전기 신호로 뇌 속에 들어갔을 때 아는 거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서 이렇게 잠자는 사람 눈 뜨고 있으면 눈에 막 상은 비치겠죠. 네. 그렇지만 모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눈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눈이 네. 아는 거면 잠자서 눈을 떠도 알아야지. 네네네. 예. 자고 있어도 그래서 알아야죠. 네. 그 근과 경이 만나서 그러니까 안근의 상대되는 이 뭐야 색경이 만났을 때 안식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네. 요거는 봐서 뇌 속으로 들어간 거요. 안식이라는 것 자체는. 네네. 뭐 눈에 안식이 생겨가지고 눈에서 아는 게 아니고, 네. 음, 1차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유기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도 이게 딱딱 끊어지는 건 아니요. 네. 어떻게 이게 딱딱 끊어지게 이게 막 서로가 엉키고 설키고 막 입체적으로 막 이렇게 된 건데 네. 핵심만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수는 그냥 크게 부처가 잘 나눠놨죠. 그냥 고통스러운 게 있고 즐거운 게 있고 애매한 중간게 있다는 거요. 네. 고통도 즐거움도 아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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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수고요. 그다음에 애는 이게 느낌이 좋은 거는 뭘 가질라고 막 이렇게 저 갈망이 생기죠. 네. 예, 나쁜 거는 뛰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네. 예. 그다음에 좋은 거는 이제 갈망이 생기면 취하려고 이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인력이 생기죠, 마음에서. 요 치가 네. 요즘 뭐 행하고 비슷해요. 앞에 치나 행이나 치하는 게 음. 신교의 세계로 행하는 거지 뭐 딴 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다르게 했어도 네네. 이런 걸 탁탁탁탁 넘겨쳐야지. 네네. 왜냐면 이게 치료 안 하는 거 행으로 하면 행이 두 개니까 이게 11경기 아니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이 행은 과거의 행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현재 행을 얘기하는 거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오치운 그러니까 명생유기분 오치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또 네. 명생유급이 몸에 관련된 것도 있고 감정에 관련된 기억도 있고 생각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야 또 법에 관련된 기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색수상 행식. 네. 예, 예. 명생유급하고 이게 매트릭스를 짜보세요. 가로 세로 하면 딱 나오는 거라고 이게. 예. 음. 몸에도 명생유급이 있고 기억 속에 몸에 관련 기억, 네. 느낌에 관련된 것도 명생유급이 있는 거고 생각에 관련된 것도 명생유급이 있는 거고 뭐 이게 있는 거란 말이야. 행에 음. 대해서도 명생유급이 있는 거고. 오음과 명생유깁을 요렇게 잘 매트리스해서 입체적으로 파악하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근데 음. 명생유급이 오치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 우리가 오법운으로 바꾸면 오치운이 오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명생유급을 저기 뭐야 정념으로 해가지고 신수신법 네. 정념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오법문으로 바뀌게 하는 게 부처 수행법의 핵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체가 12법이 되는 거요.
12개 안에 것만 음. 건치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봤을 때는. 네네네.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네, 그건 알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래서 기억을 바꾸는 게 바른 기억 정념인 거예요. 예. 기억을 바꾸는 것도 뭔지 알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랬을 적에 됐어요. 우리라고 하는 오온이라는 것이 오치온에서 오버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네. 예? 예. 오치온 오버분이라는 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일체가 12입처라는 게 유입을 얘기하는 거거든. 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에는 없는 거야, 명생 유기비에는. 예. 그런데 그러면 오온이라는 게 12입처로 형성돼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오온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나로 돼 있는 건데 요게 잘 보세요. 색수상 행식으로 돼 있죠. 네. 근데 탐진치를 여기다 적응시켜 봐. 몸은 네. 탐하는 거야. 밥 먹는 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 이거 탐하는 거. 잠자는 거 이거 탐하는 거. 몸이 다 하려는 거죠, 원하는. 어. 어느 때 나는 안 자고 싶은데 몸이 막 졸려하죠. 많죠, 그럴 때. 예. 음. 많으면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졸릴 때 나이 드니까 점점 그러죠. 그럼 요게 탐은 색 몸뚱아리에 관련된 거예요. 네. 지는 수와 관련돼 있는 수. 거요. 수. 네네. 치는 상과 상. 관련돼 있는 거요. 아, 네. 그다음에 뭐 의도 식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일단 탐진치가 인제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오치운이요. 오치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네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의 명색과 유기반에 탐진치 기억만 잔뜩 들어가 있는 거요. 네, 맞아요. 응? 네. 요거를 바른 기억으로 돌려놓자는 거예요, 부처님 얘기는. 네. 근데 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여몽환포죠. 그 공이야. 네. 예? 어.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색은 뭘로 바뀌어요? 개정해로 바뀌는 거예요. 개. 네네. 예, 이거 뭐라 그래요? 개법 뭐예요? 개 개 계향? 개향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예. 어. 그다음에 수는 뭘로 바뀌는 거야? 정향. 어. 근데 아까 보세요. 탐에서 개로 바뀌었죠? 네. 진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정으로 바뀐 거잖아. 정. 예. 선정이요, 이게 선정. 네. 응. 그다음에 상이 상. 깨닫기 전에는 이게 치였잖아요, 치. 네네네. 어리석음. 네. 근데 이게 해로 바뀌었잖아요, 해양으로. 네. 응? 네. 요게 불교 수행에 요거 이상 없어요. 뭐 불상인 음.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이게 네. 이게 탐진치를 개정예로 바꾸세요. 개양, 정양 그러네. 이것뿐이 없다니까. 일체가 12입천데 요것뿐이 없는데 네. 뭔 본성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본성이 부처가 뭐 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근데 부처 네. 입장에서만 나도 얘기하는 거요. 네네. 가슴 명상 얘기하면 또 본성 얘기한다니까 내가. 그러면 어머 저 사람 저번에 본성 없다고 그러더니 나 지금 부처 얘기하는 거라니까. 네. 그런 사리분별은 다 계실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요. 네. 음. 이게 영성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탐진치라는 게 이게 4차원 감정체라는 거요. 탐진치가. 그래서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요번에 추수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 가지고 기독교식으로 다시 오셔 가지고 추수할 때 기준이 탐진치 달고 사느냐 아니면 이거 개정예로 바꿨냐. 네. 그들 얘기로 말하면 정결한 신부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네. 신부가. 네. 정결한 신부. 표현이 나는 사실은 기독교가 더 좋아. 표현은. 개양, 정양, 해양 하는 것보다 정결한 신부. 어? 네. 네. 선생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어. 이해가 돼요. 그걸 정결한 신부 하면 딱 느낌 안 와? 이렇게 이제 요즘은 와요, 저도.
삼진치 다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정결한 신부가 되냐고. 근데 초입에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다른 상상들을 할 여지가 뭐. 많아요.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게요. 사막에서 때도 못 닦고 그냥 물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우리 옛날에는 그래도 저기 뭐 추석하고 구정 때는 동네 목욕 같은 거서 목욕했어요. 네. 1년에 2번. 그럼 여름에는 냇가에 가서 뭐 물장구 치고 놀다 보면 때 닦고 사는 거고. 네. 근데 사막은 1년에 2번도 못 해. 네. 어. 때가 아니고 그 정도 되면 그거는 각질이야, 인제. 어? 네. 때까지도 행복한 거요. 네. 각질이 된다니까. 소나무 껍질처럼. 네. 거기서 새 어린 양이 새끼를 낳는데 그 하얀 털을 보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음. 그래야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순결한 어린 음. 양이라는 말 뜻이 이해가 된다고. 음. 온통 보이는 건 다 각질이야. 근데 거기에 양이 새끼를 낳는데 하얘 갖고 하얘가지고 떼안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떼하나 이거보다 않고. 더 깨끗할 수는 없어. 걔네들. 그러니까 문학을 모르면 음. 이해가 안 돼. 왜 갑자기 왜 양새끼는 왜 양새끼야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 세상에서 양보다 더 깨끗한 걸 본 적이 없어. 양새끼 양도 오래되면 지저분해요. 그쵸. 거긴 눈도 안 오니까 새벽에 쌓인 흰 눈 같은 걸 볼 일이 없군요. 음. 아니 음. 내가 호주에 가서 양을 봤거든요. 네. 난 사진을 맨날 지저분해요. 깨끗한 양만 봤다가 아이 네.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양털 네네네. 깎아가지고 어떻게 닦아가지고 어떻게 뭐 양제품을 만드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그거 더러워서 못 입어요. 그거. 맞아요. 응, 예. 아주 더러워. 네네. 그런 거요. 그래서 웃자고 잠깐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갔다 이런 거요. 그런데 네. 기독교에서 이게 마음을 이렇게 정죄하고 정화시키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걔네들이. 그 네. 방법은 막상 불교에 있다고 이렇게. 네. 내가 봤을 때는 양쪽을 다 보는 입장에서는 네네. 명세가 6인만 이게 정령 하도 어, 신수신법 그래 4념철 해가지고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네. 말로만 뭐 뭐야 순결한 신부 세마포로 입은 순결한 신부 된다고 해서 명생 유급이 이게 더러운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음. 그래서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치아면은 이제 유가 되는데요. 이게 유가 보면은 해석이 또 지가지가 가지가지요. 네. 음, 아주 가지가지요. 여러 가지요. 네. 뭐 요규도 있고요. 네? 요 요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유도 있고 색, 욕유. 예, 예예. 색유도 있고요. 무색유도 있고 막 유. 그래요. 어. 물론 그렇게 카테고리별로 태어나지요. 그것도 괜찮은 예, 방법이네. 우리는 유교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육계에. 예예예.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너무 좀 산만하네요. 아니 그 이게 우리한테는 하나하나의 사건별로 우리가 여기서 막 정제를 하고 이게 과거 기억으로부터 이게 떨어지면서 새로운 기억으로 집어넣는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네. 수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리얼타임으로 막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12연기가 리얼타임으로 적용이 안 되고 뭐 음. 3세에 걸쳐 있다. 네. 이래놓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리얼타임으로 그러네요.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음. 근데 그 유명한 그 교수들도 그거를 3세로 이걸 해석을 하는 거 보면 음. 고지식한 건지 이게 불교를 너무
그냥 느슨하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총괄을 아. 갖추면서 계속 우리의 이게 일체가 12입초이기 때문에 예. 네. 리얼타임으로 명사과 유입을 계속 이게 바른 기억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아 3유라는 개념이 있군요. 그렇게. 네네.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너무 그러네요. 너무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얼타임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수행자들한테 전혀 적용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다니까. 음. 옆에 있으면 이제 내가 이제 웬만한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네. 한 대 쥐어 박으시고 싶어. 뭐 3개를 3유로 보는 그런 거군요. 이거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봤는데 네. 근데 이게 리얼타임으로 이게 해석이 되려면 예. 유라는 거는 동일시라는 개념하고 맞아요. 음. 내가 경험한 거랑 자기를 자꾸 동일시하거든. 네. 아, 판사들 보세요. 자기하고 판사하고 이게 구분을 못 해요. 네. I am 판사예요. I am that I am이 아니고 네. 동일시. 그 사람들 계속 촉수애치가 뭐야. 계속 판사로만 뺑뺑뺑뺑 잡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세과 유깁도 다 이제 판사로 다 채워져 있고 현재 움직이는 것도 과거 기억에서 움직이니까 이것도 계속 판사라는 걸로 해서 리얼타임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과거가 현재를 구속한다고. 현재가 과거를 자꾸 지어나가는 게 불교거든. 네. 음. 그래서 이게 유는 판사요. 음. 검사고 경찰관이고. 네. 넌 뭐냐? 동네 백수 이것도 유유. 네. 내가 지금 동네 백수란 말이야. 은퇴하고. 네. 이것도 유인 거요. 네. 근데 일어나서 그냥 아파트 몇 바퀴 돌다가 그냥 아유 또 백수가 또 가서 또 찬밥에 김치 한 젓가락 먹고 말아야지 하면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진짜 이거 백수 맞는 거예요 이거. 네. 신부는 백수지만 뜻과 이상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다고 이렇게 거대한 품을 품고 살아 지금. 네. 이거는 진짜 이게 그냥 그런 백수가 아니야. 그거는 흰 네. 백자에 신백자네요. 빼어날 숫자야. 네네네. 백수야. 네. 네. 어. 그 동네 주민들은 못 알아보시겠지만 알아볼 정도 되면 나는 그 인생 끝났다고 봐요. 네. 못 알아보는 게 맞는 겁니다. 네네네네. 음. 맞습니다.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가 돼야 돼요. 네. 숨기는 게 아니고 숨기는데 얘기하면 알아듣는 건 많잖아요. 예.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돼.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뜻이 높아야 돼. 은퇴하고 나면. 내가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예. 가슴에 들어가서 온전함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저 또라이 아니야? 저기 옆 동에 이상한 아저씨 한 분 계셔. 이러면서 얘기해도 모른다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꼭 십자가에 같은데. 매달려 죽는 게 아니고 남한테 저 또라이 아니야 얘기 듣는 것도 그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는 거요. 이런 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는. 네. 예, 이렇게 고매한 뜻을 갖고 네. 기승전 자랑이 하여튼 항상. 그게 유라는 거요.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유가 문명 행식할 때 또 식으로 대치를 해도 돼요. 시구 네. 식으로. 그 식은 뭐야? 명생 유깁이잖아요. 식은. 내용별로 보면 명생 유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하면 그냥 아는 거야. 아는 거. 아는 건데 네.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명생 유기 기억에 의해서 자기를 알기 때문에 식이. 네. 예. 그러니까 유라는 거는 명생 유기부로 봐도 되는 거예요. 리얼타임의 유는. 이것이 이제 네. 하루 자면 이게 다시 이제 과거 명생 유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해마에 의해서. 네네. 응? 네. 동일시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촉수애치 한 게 뭐냐면 술을 먹었어. 촉촉하게 네. 촉수를 적셔가면서 네. 애취해가면서 막걸리를 먹었어.
예. 예. 그러면 이게 뭐야? 나는 유가 술 먹은 사람이 된 거요. 네. 그럼 넌 누구냐? 나 술 먹은 사람이다. 그 자기가 술 먹은 사람하고 동일시 된 거요. 네. 아시겠죠? 그럼 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럼 술 먹은 사람으로서 이제 생이 시작되고 이제 술이 점점 깨면 이제 술 먹은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거요. 네. 죽어가는데 뭔 사람이 태어나요? 술 먹은 사람이 죽어가는가 동시에 반비례로 뭐가 나와요? 술 깬 사람. 술 깬 사람이 다시 탄생이 되고 있는 거요. 이게 네. 생로사요. 네. 리얼 타임으로 봤을 때는 인생 전체로 보면 저 진짜 몸이 죽고 이제 뭐 이런 게 생로사지요.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리얼 타임으로 해야지 뭔가 명생 유입이 바뀌면서 생로사에 대해서 해탈할 거 아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요. 오늘의 핵심. 네. 수도 기억이다. 그렇죠. 근데 수가 기억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수가 느낌이지. 그러면 수가 느낌이다 기억이라는 건 차이는 뭐냐면 느낌이라고 하면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느낌은. 그런 느낌이 안 오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기억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수가 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느낌을 다시 공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음. 수가 느낌이요. 이게 고정적으로 꼭 그렇게 느껴야만 하는 느낌이 아니던데요. 다시. 수가 기억이요, 기억. 예. 그러니까 수가 기억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도 있고 현재 일어난 거를 딜리트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느낌은 기억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느낌은 기억은 뭐예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 12초. 그렇죠. 명생. 명생 유깁이지, 기억이지. 예. 그 촉과 유깁 사이에 선을 그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게 줄구라는 데는 없어요. 나만 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기승전 자랑이요. 네. 이렇게 해서라도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네네. 예. 그래서 기억이 촉수의 주위에 자꾸 그 뭐야 이거에 기억에 의해서 촉수의 주위가 돌아가는 거를 이걸 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정념으로 인해서 바른 기억으로 해서 사념초로 해서 신수신법으로 해서 과거의 기억 명색과 유익을 곤쳐나가는 거 네. 이게 정념인 거예요. 자, 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그 그러면 자 보세요. 정념은 바른 기억으로 대체시키는 거고요. 잘 네. 들어야 돼요. 정정은 굳이 내가 아까 정정 뭐라 그랬잖아. 아까 정정을 네. 굳이 좀 마지막에 이제 유중의 미라고 한다면 잘못된 기억을 버리는 거야. 아, 바른 정. 아니야, 이거 따지지 말고 정정은 잘못된 기억을 음. 버리는 거고 네. 정념은 바른 기억으로 대체시키는 거고 대체와 버림 요거 핵심. 굳이 음. 정정을 하도 정정을 못 넣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네. 근데 대체하는 것 없이 버리기만 해가지고는 또 엉뚱한 놈이 또 들어온다니까. 그 버리는 거하고 대체는 좀 다르지 않아요? 버리고 난 자체가 그냥 바른 기억이지 새로운 바른 기억이라는 게 있나요, 선생님? 잘못된 기억이 없어지면 그냥 그 상태가 바른 기억 아니에요? 아니죠. 비우는 게 아닌가? 아니라니까 명생유기분 바른 기억으로 채우는 거지. 삶은 공이다. 이거 기억이요. 아, 아, 그런 기억. 예, 예, 그렇죠. 예, 예, 음. 예, 예. 버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맹추되는 거요. 아,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예, 예. 아니 근데 보통 다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보통 다 그래요. 이게 벌써 이게 사유가 없어져서 이게 혼동된 거예요. 벌써 이게 사람들이 음, 다른 사유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생유기에. 다 홀로그램이었구나. 그렇지 이런 거 라는 없이 기억. 어떻게 다 비었는데 홀로그램이는 걸 몰라.
그럼 또 무명행식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마비폐간이 없는 거예요. 바른 기억이 없으면. 버려지고 나서 다 홀로그램이었구나 하는 기억이요. 그렇지. 그 기억이 없는데 버렸다. 어, 그러면 또 무명행식이 들어와서 또 채우고 있는 건데? 이런 걸 밑빠진 독에 물 채우는 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얼핏 들으면 그냥 당연한 얘기 같은데 되게 다른 얘기네요. 다른 얘기예요. 채워야 어, 되는 거예요. 그 그런 대양 부분을 경양, 해양으로 채워야 되는 거라니까. 그걸 사유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작업들을 안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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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요. 느낌도 기억이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고통받는, 이제 현실적으로 해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는, 네, 벌써 1시간 16분이 지났네. 우리가 고통받는 거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아요. 감정 때문에 기억받아요. 또 고통받아요. 주로 감정이죠, 고통은. 자, 그러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했는데, 그놈만 생각하면 열받아서 못 살겠어요. 근데 그 감정이요. 생각이지.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게 봐서 사유가 벌써 딸리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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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사유가 명징한 사람들은 두 개를 떼어놓고 보는 거야. 내 음, 생각만 있고 감정은 없다고 생각해봐. 고통스러울 건 없죠. 그런데 고통과 생각을, 동일시하니까. 감정과 생각을 이거 구분 못 하는 거야. 막 이런 게 음,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사유 네, 능력을 네.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이목구만 하고 앉아있고 구체적인 말 한다고 해서 사유가 길러지겠냐고. 음, 순한 사람만 되는 거지, 순한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안 아, 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가 더 구체적으로 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정만 있지 해가 음, 없다고. 내가 네. 정을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면밀한 사유가 필요하군요, 아주.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 생각을 없는데 감정만 있어. 네, 그러면 그러면 내가 감정 때문에 고통받냐? 생각 때문에 고통받냐? 감정 때문에 고통받냐? 딱 나오잖아. 감정이잖아. 네. 두 개를 같이 막 짬뽕 시켜놓고 구분 못 한다니까? 네네네네. 해서 부처가 우리는 나라고 하는 거는 물론 잘못된 나지 맞다. 잘못된 나지 맞다. 잘못된 나는 하여튼 뭘로 구성되어 있냐? 색수상 행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벌써 감정과 생각을 구분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 같이 본다고. 그렇죠. 하도 빨리 동시에 나타나서 그래, 이게. 네, 얼마나 잽싸게 같이 따라붙는지 말도 못해, 이게. 맞아요. 생각하고 나서 한 5분 있다 떠올리면, 생각과 감정이 분리되어 있구나 했을 텐데, 이 설계하신 기술자들이 그냥 고차 존재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고 그냥 막 거의 뭐 인간의 노릇은 어떻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맞아요. 생각만 하면 딱딱 들어가. 그냥 거의 동시성이야.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수가 느낌도 기억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 기억이 그냥, 자, 기억이 어디 있는 거냐? 유기배에 있는 거죠? 네, 유기배에 있는 거는 네 속에 있는 거니까 다 공이죠? 네. 이게 느낌도 공인 거예요. 이럴 때 그렇죠. 빨리 이게 해탈이 돼야 돼. 여기서 작은 해탈이라도. 네, 됐어요. 어. 그러니까 영어나 불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수는. 비워졌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이거 자주 쓰는 건데, 백수로 혼자 있으니까 네, 이게 무기공이 자꾸 찾아와. 뭐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네, 어. 그럴 때마다 명상할 때는 산뜻한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래서 선정할 때 그냥 뭐 지혜는 네, 아니다 하더라도 네, 깨끗해지잖아요. 네, 지혜가 안 길러져서 그렇지. 네. 네, 그러면은 내가 바로 이 백술이 있으면서 축 늘어지는 이 상황을 네, 그 유깁에 의한 기억에 의한 결과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예, 거기서 바로 공한 거라는 걸 바로 딱 낚아채고, 네. 어, 이게 바로 이게 정사유요.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랑 녹음하고 일상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봤어요, 계속. 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부처의 재현인 거요. 네. 어. 근데 효과가 그러면, 있어요. 예. 그러면 의식이 바로 깨어나. 달라져요. 가벼워져요. 뭘 알아차려서 깨끗하게 깨어나는 게 아니고, 네. 어. 알아차림 들어가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 경사유 음, 없는 그냥 알아차림은 그거, 그 사유가 길러지는 거 아니요. 네. 깨어있는데 사유는 없다고, 지금. 네. 알아차림이 있는데 사유가 없다고. 지금 제일 큰 거예요. 그 부처의 수행의 핵심은 내가 그랬어요. 사유, 공, 중도라고 그랬잖아요. 사유, 공, 중도. 네.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 오랫동안 좀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이 보여.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 네, 근데 네. 이게 부처의 깨달음의 특징이 사유, 공, 중도가 아니라는 얘기 또 못할 거 아니야. 뭐 우선순위는 좀 바뀌더라 하더라도. 네, 근데 네. 지금 가장 큰 건 뭐냐면 공하고 중도는 그래도 있다 치더라도 이 사유가 없다고. 사유가 맞아요. 없는 공하고 중도는요, 멍충이로 만드는 거요. 뭐 공하면 다 음, 되는 것 같아요? 사유에 의한 공해야 돼요. 그 이 얘기는 뭐냐? 음, 아, 내가 12입처인데 일체가 12입처인데 12입처가 다 홀로그램이고 아무것도 없는 공이야. 근데 네. 있는데도 없는데 아지랑이처럼 막 이렇게 이- 여몽 환포 뭐 영. 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환포형을 싹 지울 때 나타날 때 이게 공인 거야. 이게 사유에 의해서 끌어내는 공인 거야. 네. 부처는 이걸 원한 거요. 음, 그냥 숨 죽여가지고 그냥 숨 끊어지면서 오는 그 선정에 의한 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음, 아니, 끝까지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는 부처는 네. 사유에 의한 공을 해야지, 그 자꾸 반복되는 걸 피한다는 거요. 네. 음, 이런 거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푸는 예, 예. 기억이다라는 거를 딱 집어넣고 있고, 네. 기억은 명생 유기배에 있는 거고, 일체 홀로그램이고. 12표고, 그 네. 안에 있는 거는 다 공이다. 네네네. 예. 그게 왜 공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식인 거예요, 이거는. 공은. 봐봐요. 그, 지식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에 뭘 봤어, 바깥의 걸. 네. 그럼 우리는 눈을 통해서 바깥의 걸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게 무명이요. 이게 네. 정견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네. 여기서부터 바깥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명색을 채워나간단 말이에요, 유깁을. 네. 그게 또 촉수회치 리얼타임 하는 걸 또 그 지배를 하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린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요. 내가 이렇게 눈을 보는 게 아니라고. 진리를 알고 보면 눈을 뜨면 바깥에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눈에 이게 이제 상이 맺힐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망막이라 그러네. 뭐라 그래 그걸. 네, 맞아요. 망막. 어, 망이 아마 그거 거요. 네트워크 뭐 그런 망자일 거예요. 그게 딱 있어가지고 막이 쳐져 있는데 네. 망막인데 거기 있을 때까지도 우리는 몰라. 네. 근데 이게 어찌나 빠른지 거의 차이를 못 느끼는 거지. 플로우상에는 분명히 다음 단계에 가야지 우리는 그걸 아는 거야. 네네네. 그게 전기 신호화돼서 들어가.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전기 신호가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바깥에가 뭐가 있다는 거를 아는데 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놨냐면 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네. 고차로 지난 존재라고 해봅시다. 예. 네. 그 존재들이 우리가 바깥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야. 네.
아니, 그 현대과학에서도 얘기 나오는 거, 이거 우리가 보는 게 아니야. 빛이 들어와서 뇌에서 인식하는 건데, 우리가 뭘 봐. 바깥에 게 들어와서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건데, 우리가 바깥에 걸 본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네. 이런 거 하나서부터 딱 뜯어 고칠 때 불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안 고쳐주면 절대 공 아무리 해도 몰라. 그럼 우리는 망막에 비친 걸 가지고 안에서 얘가 저기 뭐야, 인식을 해서 바깥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지. 나도 그게 이제 홀로그램하고 연결 못 시킬 때는 뇌과학 하면서도 뇌과학에서 홀로그램까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렇죠. 뇌를 시냅스를 아무리 봐도 네. 정보가 흘러다니지. 음. 전기로 해가지고 영상은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로 해서 네. 뭐 거의 영상이 있고 무슨 이미지와 뭐 뭐 네. 이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카바그에서 창발성이라는 얘기예요. 창발성. 창발한다 이 창발성. 말이야. 어. 개떡 같은 얘기요, 사실은. 모르겠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모르면 증후군이요, 의사도. 그냥 추석, 어려운 말로. 추석 때만 되면 환장하고 가슴 뛰고 막 도저히 막 잠도 안 오고 이상해요. 그러면 추석 증후군이요. 환자가 아. 환자가 되니까. 예, 아 창발성이라는 말 검색했어요. 예, 창발성이라고 그래요. 와 음, 이런 어려운 말이 있구나. 이거 아주 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근데 용어네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네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썼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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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그랬는데, 예, 거기에 뭐, 간판 봤을 때 내가, 뭐, 짬뽕집, 써놨다 이거야. 그러면, 짬뽕집이라고 하는 이게 글자가 돌아다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쳐다봐도. 그래요. 없어요. 근데 우리 네. 짬뽕집을 보고 있거든요. 네. 어, 우리 동네 짜장면집 새로 왔어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하고 현수막 쳐놨는데, 네. 그거 돌아다니는 게 아무 데도 없어. 그게 창발성이래. 음. 근데 또 계속 떠들 수는 없잖아. 나만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서. 네. 그냥 질문. 생겨난데. 생겨난다는데 뭐. 네. 그런 게 이제 한계인 거예요. 근데 음. 그게 이제 그 홀로그램을 보면 그 눈에 들어간 눈에서 맺혔던 망이 이제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는 벌써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전기 신호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바깥에 걸 우리가 재현을 어떻게 시키냐고. 그러니까요. 음. 근데 우주는 전부 정보요. 하나의 비트가. 네. 음. 그래서 근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거기서 얘기하거든. 지의 뇌를 다 잘라도 그, 네. 그 재현된다는 게 부분이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네네네. 음. 그래서 우리 그, 눈에서 이렇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 가져가는 게 그거를 망막에 맺혀 있던 거를 그대로 재현시킨다고. 네. 그 홀로그램 이론이 아니면 그 설명이 안 돼요. 네. 그거 안 되면 이제 창발이라는 얘기뿐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나한테 묻지 마. 그 얘기요. 네. 묻지 말라고! 괴롭다고! 창발이라고! 창발이 뭐야? 야,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막 창발 모르는 거 가지고 막 혼내키는 거야. 이제 엉뚱한 거 가지고. 네. 창발 왜 몰라? 창발! 선생님이 얘기하는 창발 알아는 듣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동네 짜장면 집 생겼어요. 이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른다는 게 전기 신호, 시냅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창발이라니까. 그거 300시간 받았어요. 네. 근데 너무하셨겠다. 그거라도 했으니까 이게 홀로그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마운 거죠. 예. 내게 좀 부족하고 그래도 들으세요. 들으시면 다른 데서 못 듣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떤 연결고리가 안 되는 부분을 딱 연결고리 해줘서 봐요. 확 점핑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눈의 정보에 의해서 들어간 게 그게 홀로그램이니까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공이요. 뭔 네. 실체가 있어. 거기서 뭐를 붙들고 늘어질 게 뭐 있어. 그것 때문에 생긴 수가 무슨 그게 진짜예요, 그게.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촉수의 치유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응?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오 네. 사람들이 담배 끊을 때 얼마나 힘들어해요. 네. 그만큼 그 잘못된 기억, 명색유기비 그만큼 힘이 있는 거요. 입을 맞아요. 까르마라고 그러는 거지. 뭘 까르마를 자꾸 엉뚱한 데 찾지 음. 말고. 잘못된 기억이 까르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맞아요. 이걸 한 방에 때려 부실 수 있는 거를 예술의 부처가 알려준 거요. 야, 일자가 12입자인데 거기는 사실 공이거든. 음. 너네들이 그걸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네 촉수에 쥐에 끌려다니는 거거든. 네. 아니거든. 공이거든. 응? 네. 응. 그럼 거기서 그것 때문에 생긴 수가 그럼 니네 진짜 수야 이게? 공이지. 네. 그럼 수를 공으로 했던 이 기억들이 다시 명색유기부로 들어가겠죠? 네. 그럼 명색유급이 달라지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수행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내 음. 명색이 달라지고 있구나.'를. 그래서 정정을 해도 달라지긴 해요. 왜냐하면 버리니까. 예예예. 그런데 이러한 그 사유의 힘이 없으면 구정물이 또 들어온다니까? 근데 어. 이 바른 기억에 의해서 채워진 거는 잘못된 게 네. 들어오면 바로바로 걸러버리거든요. 이 네. 차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념은 바른 기억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고 정정은 정화하는 힘이 있어요. 네네. 대체가 되면서 버려야지 대체가 없는 버리기만 하면 반복 네. 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조정하고 뭐 그렇게 해서 부처가 나와서 만든 게 뭐냐? 대체하는 거를 해준 거야. 정화하는 거에다가. 음.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이렇게 네. 촉수해체를 가지고 다시 명색유깁을 변형시켜 가지고 개향, 정향, 해향, 해향, 그다음에 해탈향. 해탈 직연향 네. 요거 바꾸는 게 그 부처의 깨달음을 재현시킨 거요. 이거 이상 없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부처가 분명히 선언했어요. 이게 없으면 엄청 헷갈려요. 범위 카테고리를 두고 네. 일체가 12입처라고 카테고리를 딱 정해줬잖아요. 네. 근데 뭘 헤맬 게 뭐 있어. 이제 끝난 거지. 12입자 안에서만 뭔가 끝장내면 되는데 12입자 바깥에서 자꾸 헤매니까 못하는 거지. 화두 들고 이목구 하는데 그 12입자 안에서 뭔 관계가 있어 그게. 사유하는데 이게 12입자구나 이목구가. 관련이 있습니까? 수행자 본인한테 수행하는 그 당시에? 전혀 관심 없죠.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음. 왜도요. 네. 엄청난 말씀을 아싸라 할 때는 말씀하셨네요. 아싸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음. 사유, 사유. 사유에 음. 의한 그 정견. 수행이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이렇게 이 체계를 세운 거요. 음. 30질 조도품이니 뭐니 이런 거 전부 사유 체계요. 윗바사나가 지혜라는 말이 이런 사유가 토대가 될 때 지혜라는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위파사나는 지금 관법이잖아요. 지는 사마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멈춰서 관하라 이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관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편견 없이는 볼 수는 있어요. 예.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같으면서 조금 달라. 그럼 편견 없이 본다는 건 뭐냐면 전호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이런 사유를 가지고 전호식으로 보는 사람하고 이런 음. 사유 체계가 없이 네. 그냥 위파사나는 예. 그냥 관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 판단 분별 버리고 네. 이렇게만 하고 하루 종일 관만 하고 있으면 음. 나중에 사유 기능이 퇴색한다니까.
보통은 후자로 수행자들이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와. 어쨌든 부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뭐 나 그거 하는 사람 그거 하라니까. 나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내가 네. 얘기하는 거는 단서가 있어. 부처의 깨달음을 가지고 보는 거요. 근데 후대에 음. 발견한 뭐 위파사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전어식으로 그냥 그 사람들 뭐 전어식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이제 바라보라는 건데 네. 그게 더 뭐 발전한 수행법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네. 그렇지만 난 부처 입장으로만 보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네.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유가 네. 들어갈 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 이런 또 오늘 엄청난 얘기를 지금 와. 와 세상에. 이게요. 얼핏 들으면 되게 이미 불교에서 다 한 얘기를 저분이 하신 애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와.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한두 번은 더 할 건데 일단은 그 네. 부처 깨달음을 바르게 재현시키는 거는 일단은 맛은 봤어요, 지금 인제. 아, 음. 부처 수행법이 어떤 거구나. 네.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부처의 수행법을 재현시킬 수 있겠다. 그다음에 부처의 깨달음이 이런 거구나. 막연하게 본성이니 이게 막 개념 정리도 안 된 뭐야 그런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부처가 얼마의 언어에 대해서 비트겐 정밀하죠. 이 네. 현대판 비트겐슈타인이에요. 맞아요. 예. 낭비 안 하죠, 언어에 대해서. 예. 일제가 12입찰하는데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이목구가 일제가 12입찰하고 뭐 관련이 있어요. 뭐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딱 떨어지는 거 없죠. 부처에서는 딱딱 떨어져서 딱딱 그냥 나만 따라해. 내가 해준 대로 하면 딱 너 올 수 있어. 이거요. 네. 한 100명 하면 뭐 한 8-90 명은 떨어져고 10명 정도 올 거요. 내 얘기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는. 네. 내 말대로만 해 봐. 안 되면 내가 보증 서 줄게. 이런 거요. 네. 근데 어느 수행법이 지금 가나선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지. 가나선이고 뭐고 선에 그런 거 전혀 없죠. 응. 12연기 얘기들이 일치 없잖아요, 대승은 거의. 응. 근데 어떡하냐고. 일차가 12입찰하는데 이 말을 어떡할 거냐고. 그 12입찰에 대해 연구 없이 어떡하겠냐고. 아휴. 이 불교파는 너무 넓고 종류가 많아 갖고 진짜. 응. 사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계속 부처님 깨달음할 때마다 사유, 부처는 사유로 깨달은 거유 소리를 하셨군요. 네, 예. 그 말씀을 요즘에서야 이제 지금 좀 알겠어요. 음. 그래서 인제 사유를 계속 가면 이제 사유 재산이 계속 느는 거예요. 네. 어? 내면의 사유 재산이. 정사유의 재산. 예, 정사유의 재산이 나오는 거죠. 정사유로 한 정재산. 자, 또 이게 1시간 30분 넘어가면 이게 버벅거려요. 이거 유튜브 올릴 때. 네, 30분 넘었네요. 예,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네.